응답하라 이제 올림픽 이게 뭐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인기가 있었어요. 응답하라 제가 이게 보니까 1990년대 중반에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막 했어요. 그때 대출 금리가 몇 프로였냐면 11%씩 있어요. 11%. 11%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도 가격이 오르던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그 외환위기 때는 금리가 몇 프로를 줬냐면 뭐 산업은행 채권 같은 거 산금채가 18% 줬어요. 18%. 이때는 금리가 지금 12%였어요. 12%. 1억 맡기면 월 얼마? 1년에 1,200만 원이고 월 100만 원씩. 10억만 있으면 뭐예요? 은퇴해도 그죠?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실질 금리가 1% 시대. 제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억 이체하면 1% 금리 주면 세금 빼고 뭐예요? 84만 6천 원. 월 7만 원죠. 월 7만 원. 7만 원. 이게 그 불과 그죠? 얼마 됐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죠. 사실 금리가 낮아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계신지도 몰라요. 그죠? 금리가 4% 5%만 돼도 주식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냥 예금만 해도 돼. 예금만. 그래서 제가 월 400 수익을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2%대 보니까 24억이 필요해. 예금만 해줄 때 2% 정기예금일 때 3% 하니까 16억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9억 6천이 있으면 5%면 9억 6천이 필요하고. 이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월 400만 원을 벌려면. 그래서 이 금리의 1% 차이가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뭐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여러분들 지금 뭐 5만 원짜리가 지금 다 집에 있죠. 집에 유통이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5만 원짜리가 지금 만 원짜리는 과거 한 20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1,000원짜리가 되고 있죠. 그죠? 잘 모르세요?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실물의 가격은 높아지고 물건은 돈은 뭐예요? 가치가. 예전에 보면 여러분들 그 제2차 세계대전 이런 데 보시면 무슨 저기 이게 뭐 니어카 같은 데 보면 돈을 이게 막 쌓고 다니잖아요. 돈을 뭐 했냐면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걸 주어야지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쌀 한 가마니 반 가마니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니어카에 돈을 가득해 오고. 그래서 집에 그 벽지를 뭘로 했어요?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돈으로 붙였죠. 돈으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진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일단 금리가 낮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뭐예요? 저성장이에요. 저성장이에요. 삼성의 갤럭시 노트 7 하나로 막 뭐 삼성이 막 조가 뭐 하니까 막 주가가 막 다 곤두박질 치고. 그죠? 전체 주식 시장에서 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이제 대형 주택들 있죠. 대형 아파트들.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것들 보면 뭐예요? 다 중소형들이죠. 불과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대형이 다 피크였죠. 지금 뭐예요? 작은 게 훨씬 더 비싸. 평당 보면 60평, 70평보다 작은 게 훨씬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전세에서 뭐예요? 월세로.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전세 5억짜리 전세를 5억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집주는 뭐예요? 5억 가져봤자 1%짜리 은행이 맡길 필요 있어요. 2억 5천은 저 보증금 주고 2억 5천은 4% 5%로 월세 전환해서 월세로 달라. 반전세들이 유행을 하는 거죠. 반전세들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막 땅 말뚝만 박으면 막 돈이 되는 땅들이 많았어요. 지금 뭐예요? 자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나와야 돼요. 캐시플로우가.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연금. 이런 것들의 수요가 훨씬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 주택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막 핫해요. 뭐 개포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가격들이 막 지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주택 뭐 이런 정책 회의나 이런 데를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뭐 이 시장이 이런 부분들이 과하면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규제가.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인구나, 그죠? 이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뜨는 곳은 계속 뜨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정책을 발표했어요. 소형 평형 의무화 비율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00세대를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럼 60%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그 정책을 2013년 이때인가 발표를 하니까 뭐예요? 밑에 분당, 용인 이런 데의 대형 평형들 가격이 막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기 성북에 LG 빌리지라고 있었죠. 거기는 70평, 80평, 90평. 강남에 있는 분들이 여기 팔고 다 글로 왔어요. 지금은 그 아파트가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심지어 그 전세 가격이 30평보다 싸죠. 이해 가세요? 지금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들의 특히 일산 같은 데는 50평 넘는 가격들은 2006년 대비 가격이 그때 한 10억, 11억 하던 가격들이 지금 얼마예요? 5억 아래예요. 5억 아래라고. 대형 평이. 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뭐예요? 관리비 있죠. 관리비. 아까 제가 전기세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저희가 작년에 7, 8만 원 냈는데 지금 전기세가 거의 한 40만 원 돈 나온 것 같아요. 전기세가.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 얘기를 해줘서 알죠. 높으신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많이 나왔으니까 나보고 책임지라고.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상복합하고 대형 평형이 사실은 과거보다 인기가 어때요? 많이, 그죠? 여기 뭐 타워 팰리스 이런 데 보시면 경매도 많이 나오죠? 잘 모르세요? 이게 좀 신문 보면 많이 나와요. 신문 보면. 신문 보면.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지금은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달라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 차익보다는 캐시플로우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 신도시다 그러면 여러분 판교 가까운데 판교에 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현대백화점이 뒤늦게 들어와서 하나가 그냥 뭐 현대백화점 자체가 있다 보니까 아비니 프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주변 상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신도시가 되면 그 신도시 상권이 정말 각광을 받고 막 이랬는데 지금 뭐예요? 교통이 발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강남역이죠? 아니 판교에서 강남역까지 15분이고 동백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분당선 뚫리니까 뭐예요? 광교에서 심지어는 다 서울에서 소비하고 밤 1, 2시까지 또 N버스가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핸드폰 꺼내보세요. 진동으로는 다 해놓으셨죠? 카카오톡 한번 이렇게 클릭해보세요. 카카오톡. 대부분 카카오톡 맞아요. 카카오톡 해보시면 맨 하단에 이렇게 돼 있는 표시 있죠? 그거 눌러보세요 한번. 맨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태그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있으세요? 거기에다 망리단길 한번 쳐보세요. 망리단길. 없으신 분들 제 설명 들으면 돼요. 망리단길. 그래서 한번 거기 보면 나오죠? 맨 앞에 거 그냥 클릭 한번 해보세요. 조회해 보셨어요? 이건 뭘 말씀을 드리냐면 망리단길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합정역 2호선 합정역에서 안쪽으로 가면 망원역이라고 있어요. 망원역. 그러니까 홍대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다 보니까 뭐예요? 임대료가 너무 높아지니까 뭐예요? 다 위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경리단길이라든지 망리단길이라든지 옛날에 세로수길이라든지 이런 게 뭐예요? 다 메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거기에 나중에 클릭해서 집에서 한번 보시면 이 인스타 상권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스타그램이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뭐 어디가 맛집이다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약간 기성세대들은 뭐예요? 그냥 뭐 강남역, 뭐 신사역, 광화문 이런 데 그냥 가서 사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교통이 불편해도 핸드폰으로 맛집을 다 조회해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데 가보면 주차도 힘들어. 주차도 잘 안 되죠. 경리단길 가보세요. 무슨 언덕바지에 있어 그냥. 그런데 가보시면 굉장히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게 핫하죠. 그 음식이 많이 비싸지도 않으면서 맛있고 이런 집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가 가격이 이 경리단길 같은 경우도 보면 가격이 평당 뭐 2천도 안 하던 게 뭐예요? 지금 3천, 4천, 5천, 6천, 7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성수동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까지 3천만 원도 안 하던 게 지금 평당 5천 아래 괜찮은 데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데가 자꾸 이렇게 많이 조회를 하고 뜨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가니까 매출이 높아지죠? 여러분들 명동 가서 뭐 사 먹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남대문에 있거든요. 명동을 저녁에 가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인지 중국인지를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 쳐.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가면 오히려 대접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상권이라는 건 뭐 북촌이라든지, 특히 이제 북촌도 너무 많이 뜨다 보니까 그 경복궁을 보면 좌측 효자동, 그죠? 뭐 이런데 저기 뭐 이제 부암동 뭐 이런 데 있죠. 심지어는 그런 골목도 중국인들이 깃발 들고 다 가요. 평일날 보면. 그래서 이런 인스타, 이런 무슨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데들로 해서 조회들을 많이 하는 상권들이, 과거에는 대로변 상권들이 떴지만 지금 뭐예요? 그 골목 상권들이 뜨는 게 한 가지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